한국정통풍수지리교육원에 있는 원장으로 있는 임창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네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동사택, 서사택으로 해서 서로 이제 상생이 되게끔 집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 3번 정도 이것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데 이걸 들어보니까 조금 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계속 이 방송을 좀 들어보시면은 아마도 이 집터, 양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그동안 이제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아파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쉽게 얘기하면 명당으로 한번 만드는 법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에서는 나의 어떤 공간이라는 게 한 군데에 몰려있죠. 예를 들어서 101동이면 101동, 102동이면 102동에 몇 호에 나의 집이 있는데 나의 집을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곳으로 이제 방문을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아파트를 들어갈 때 보통 이제 정문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계단식하고 복도식은 좀 따로따로 있겠지만은 이제 보통 이제 계단식으로 볼 때 이제 경비실에서 이제 들어가죠. 경비실에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나의 아파트의 현관 입구에서부터 이제 나의 공간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이제 현관은 과연 어떻게 꾸며야 가장 좋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관이요. 자, 현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기가 전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문은 보통 어떻게 되냐? 바깥에서 밀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데 지금 아파트를 땡기고 닿아서 들어가죠. 땡긴다는 것은 뭐냐면 안에 공간이 좁기 때문에 밀고 들어가면 그만큼 공간이 커야 되기 때문에 땡기는 걸로 많이 지금 활용을 하는데 지금 땡긴다고 그러면은 안에가 지금 헝하니 지금 비쳐서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안에서 이제 바깥에서 땡기는 그런 게 되면은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미닫이 문을 만들어서 기가 안에 있는 게 밖으로 안 쏟아지게끔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을 열었을 때 내가 땡겼을 때는 어떤 그런 방향이 됐을 때는 안에 미닫이를 해줘서 여기가 안방이나 부엌하고 정으로 마주치지 않게끔 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최초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요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자, 그러면 현관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현관에 들어가면은 보통 들어가서 좌측이 됐든 우측이 됐든 거울이 달려 있습니다. 거울이. 이제 거울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상반신 정도만 이게 보여야 되는데 거울에 옆에 테두리가 없으면은 안 좋습니다. 왜? 기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테두리 있는 거라서 상반신 볼 정도만 보이는데 정면에 보이면 안 되겠죠. 우측이나 좌측 들어가는 입구에서 좌측이나 우측에 보이는데 거울은 테두리가 있어야 되고 또 신발 같은 것도 너무나 이렇게 막 어지러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집안에 가면은 그 사람들의 성격을 안다는 게 바로 신발이죠. 신발 같은 거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확 뒤로 제껴서 한다든가 앞으로 던진다든가 아니면 신발이 가지런히 안 놓아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기가 혼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은 되도록이면은 신지 않는 것은 신발장에 차곡차곡 넣어놓고 신는 것만 신으시면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옷에 맞게끔 신발을 이렇게 구입을 하시죠. 좀 번거스럽고 조금 힘들더라도 안 신는 신발은 이렇게 넣어놓으시고 꼭 사용하는 신발만 놓는 게 가장 좋다. 또 신발장은 너무 높으면 안 좋습니다. 대부분 사람의 허리 부분 정도가 가장 좋은 높이고 신발장 외에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거기다 쓸데없는 물건을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들어가는 기가 현관이라는 게 기의 하나의 최초의 시작이거든요. 이 기의 시작이 어지럽다든가 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안 좋고
조금 사방이 조금 더러운 어떤 그런 형상이 되면은 기가 나쁜 기가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현관부터 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발장은 허리 정도 하시고 위에다가 이제 뭐 생화를 놓는다든가 그래서 기를 좀 맑게 해주는 게 좋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청소를 하시잖아요. 청소를 하시는데 보통 청소를 하시면 이제 빗자루 가지고 막 쓸어가지고 문을 열고 확 바깥에 쓸어내립니다. 그러면은 그 쓰레기가 사실은 내 안에서 방금 전에 쓸어내렸지만은 나중에 그 들어오신 분이 다 밟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현관에는 절대 빗자루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걸레로 깨끗이 닦아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관서부터 어떤 기가 전달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관을 거쳐가지고 다음 또 어디를 들어가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방을 이제 거쳐 들어갑니다. 안방. 우리가 동사택, 서사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문, 안방, 부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안방을 거쳐서 부엌을 가는데, 이제 안방을 들어가기 전에 거실로도 이제 한 번은 이제 거치겠죠. 뭐 거실 안 거치고 뭐 날로 다닐 수는 없고. 그래서 현관에서 안방은 바로 직선으로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직선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미닫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돌아가는 그런 걸로 만들어놓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안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방. 안방에는 항상 우리가 그 부부가 됐든 누가 됐든 1년에 3분의 1,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평생 3분의 1 정도를 거기서 항상 사시죠. 그래서 안방은 약간 좀 어두운 게 좋습니다. 재물도 어두운 데서 모르다시피 안방도 약간은 어두워야 된다. 어둡다는 것, 어둡지 않고 환하다는 것은 일조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텐을 친다든가 아니면 그걸 약간의 어떤 그 변형을 시켜서 안방을 약간 어둡게 해서 재물운이 나가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좋다. 첫째, 약간 어두워야 된다. 야, 한다. 두 번째, 안방에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침대가 되던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침대 없이 그냥 잘 수도 있고, 요 깔고 잘 수도 있죠. 침대가 되던 요를 깔고 자던 간에 다리가 문을 열자마자 바로 보이면 안 좋다. 그건 뭐냐? 문을 열자마자 다리가 보인다는 것은 그 안을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침대를 놓는 장소도 이제 우리가 항상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침대를 놓는데 머리를 동이나 남쪽에 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머리를 놓으면은 동쪽으로는 머리를 놓고 자면 부귀 영화를 누리고, 남쪽에 머리를 놓고 자면은 장수하고, 서쪽에 머리를 놓고 자면은 가난해지고, 북쪽에 머리를 놓고 자면은 명이 짧아진다는 그러한 어떤 구전의 속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동이나 남을 향해서 자리를 잡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약간 어디 좋다. 그 다음에 침대는 바로 이제 뭐 다리가 보이지 않는다. 머리는 동이나 나무로 놓는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보통 이제 침대에 가전제품을 놓는 수가 있어요. 가전제품. 뭐 테레비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라디오를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가전제품은 아주 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이 흉하다는 것은 뭐냐. 가전제품에 어떤 전자파가 흐른다는 얘기죠. 전자파가 흐른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지만은 그게 장시간으로 가면은 사람 몸에 크게 어떤 압박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수맥이 있는 자리에서 사람이 잠을 자게 되면은 잠자리가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이상하게 몸이 아프다든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는 바로 이렇게 가전제품, 자리도 수맥이 피해서 자야 되겠지만 가전제품은 자는 머리 위에다가 놓으면 아주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침대를 놓으신다든가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요를 깔을 때는 별 그런 큰 문제가 없는데 침대를 깔을 때는 침대 높이가 있습니다. 침대 높이가. 보통 침대가 뭐 한 30cm에서 60cm까지 높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집안의 어떤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 어떤 안방이라고 치면은 침대를 이제 문이 이제 여기가 이제 출입문이라 하면은 들어가서 여기가 동쪽이 된다든가 죄송합니다. 예. 여기가 남쪽이 된다든가 여기가 그렇게 하죠 뭐. 동쪽이 된다든가 여기가 북쪽이 된다든가 여기 서쪽이 됐을 때 동쪽이나 남쪽에 머리를 놓고 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남쪽에 머리를 놓는다고 해서 이렇게 다리가 보인다든가 안 좋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침대를 놓을 때 이 공간이 좁으니까 여기를 이제 붙여요. 팍 벽에다 바짝 붙이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기가 순환이 안 되죠. 순환이 안 된다는 것은 기가 한쪽으로 몰린다는 얘기죠. 기가 한쪽으로 몰린다는 것은 이 침대 밑으로 기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기가 들어가서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기가 자체 침대 밑에를 보면은 먼지라든가 이런 게 잔뜩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기가 우리 인체에 가장 그 어떤 나쁜 거를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는 보통 이쪽 상하고 그러니까 머리에서 한 20에서 30cm 정도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옆면도 20에서 30cm 떨어지게들 하죠. 그렇게 요렇게 하나의 위치를 맞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고, 이게 이제 요런 상태가 좀 어렵다면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침대를 머리를 놓고 자는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색상을 한번 볼게요. 색상. 예를 들어서, 시집을 못 가는 그런 하여튼 여자가 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또 문제가 있어요. 시집 못 가는 문제. 그건 뭐냐? 남의 그 어떤 시선을 끌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럼 뭐냐?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옷을 좀 화려하게 입고, 이렇게 좀, 남이 가서도 이렇게 좀, 옷을 분홍색이라든가 이런 아이보리색을 입고 딱 가면은 사람 눈에 시선을 끄는데, 뭐 검은색을 놓는다든가,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뭐 새까만 옷을 입고 다닌다든가, 이러면 남한테 그 시선을 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풍수지리 학상에서도 다음에 이제 한번 공부를 하실 건데 이 색상으로 인한 풍수지리의 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풍수지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요. 저도 이 음택 묘자리에 대해서도 뭐 강의를 해보고 이런 양택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보고 여러 가지 강의를 수맥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고 그러지만은 지금 양택이라는 어떤 그 개념 자체가 보통 뭐냐 대문 안방 부엌이 서로 상생이 되면 된다.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상생은 하나의 기본 어떤 틀이고 그 틀 안에 이렇게 하나의 그 모양새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면 아파트가 동사택, 서사택이가 그게 자리를 잘못 앉았었다도 하나하나를 길을 최대한대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만약 경우 50% 정도의 어떤 기가 있다는 것을 조금 살리면 70% 정도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길을 발생되는 거지. 뭐 대문안방 부엌이다 그래서 거기만 맞춘다고 집을 다 뭐 뜯어 고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경제적인 부담도 국가적인 어떤 손실도 되는 거고. 그래서 최단대로 이렇게 색상도 바꿔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침대는 색상이 가장 좋은 게 침대 이제 벽은 예를 들어서 색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색상은 이제 침대 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색상이냐? 연한 베지색 아주 좋습니다. 베지색을 쓰고. 그리고 아이보리 색깔도 가장 좋습니다. 아이보리 색깔. 그러면 뭐 부부의 어떤 화합이 되죠. 그러고 이제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밝은 황토색. 이제 바닥 같은 것은 황토색, 맑은 황토색. 황토색으로 해놓으면은 아주 두 부부가 서로 간에 굉장히 화합도 잘 되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서로 만나는 것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살다 보면은 서로 간에 어떠한 그 시비거리가 되고 말도 되고 다툼도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안방만 들어가면 서로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서로 간에 애정을 담을 수 있는 색깔이 바로 이런 색깔이다. 그래서 이런 색깔은 부부의 화합과 사랑에 도움이 된다는 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배우시면은 이제 뭐 여기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도 계시고 젊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한번 바꿔줌으로써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살아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풍수는 바로 어떠한 그 기의 하나의 그 원리를 우리가 알면서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 강의를 이제 이제 여러 군데 뭐 공무원 강의를 간다든가 여러 군데 강의를 갑니다. 강의를 가서 제가 그런 말을 한다. 이 풍수지는 여러분들이 교양 과목이 아니다. 이거 왜 교양 과목이냐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떠한 이런 강의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 오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의 집에 간다 이거예요. 남의 집에 갔을 때 그 집안의 어떤 사정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다 해서 그것을 싹 고쳐졌을 때 그 양반한테는 굉장히 어떤 도움을 받기 때문에 하다못해 뭐라도 보답을 하죠. 그게 바로 서로 같이 살면서 하나도 적선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우리 그런 말을 해요. 좋은 묘자리를 잡는다. 좋은 털을 잡는다 하는 것은 3년을 적선을 해야 그런 자리를 잡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적선한다는 뜻이 뭐예요? 적선한다는 게 뭐 지나가는 사람들 오세요. 술 한잔 하시죠. 오세요. 뭐 차비 없죠? 이렇게 해서 그게 바로 적선이다. 적선이라는 자체는 내가 마음을 딴 사람한테 아프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아프지 않게 굉장히 힘들죠. 내가 화를 났는데도 화를 막 참으려고 했더니 내가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래도 내가 그것을 거기에서 참고 지내면서 남에게 가슴 아픈 얘기를 안 하면은 그게 내가 비록 지금 당장은 화가 나고 참을 수 없지만은 그게 내 자손들한테는 좋은 어떤 영향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무슨 자리건 우리가 이 풍수를 배워서 하나의 집터를 구하던 묘자리를 구하던 다 어떤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이 조건을 갖춰지는데 그 조건 자체가 우리 안방이면은 우리가 음택에서 묘자리 같은 거를 한번 잠깐 이게 보면요. 우리가 이제 곧 이제 명절도 가까워가지고 조상의 이제 묘를 가서 이제 금초도 하고 조상의 묘에 가서 인사도 이제 드린단 말입니다. 드리는데 이제 산에 갔을 때 산에 갔을 때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참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뭐 정확한 각도로 말씀을 해달라는 것은 좀 제가 안 본 상태에서 무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용이라고 이걸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산에 가시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절을 할 수 있는 앞에 이제 상석이 있죠. 이걸 이제 상석 이제 재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뒤에 이제 우리 조상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보고 절을 하죠. 절을 하는데 산 뒤쪽에서 이제 내려오는 것을 이제 용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용이라는 것은 이제 글자 그대로 어떤 신비한 건데 용용자를 쓰는데 꿈틀거리는 어떤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용이란 말을 그러니까 매산자를 산자를 쓰는 게 적당하지만은 이 풍수학에서는 매산자를 쓰는 게 아니라 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 이거 모양새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거는 대부분 직관들도 마찬가지로 묘 봉분의 그 뒤에 갑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냥 묘 봉분 들어가면 에이 저기 할아버지 머리 반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양택에서는 향이라고 그래요. 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향이라는 말은 앞을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실에서 바깥에서 쳐다봤을 때 남양집이요, 서양집이요, 동남양집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은택에서는 이 좌라고 합니다. 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좌라는 것은 거기에 계신 분의 머리를 얘기를 하는 거, 머리. 그래서 이게 머리를 밟는다고 그래서 저 할아버지 머리 밟는다고 돌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게 바로 머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을 하는 것은 다리 밑에 거기에서 절을 하는 겁니다. 절대 그 위에 가서 절하는 게 아니죠. 머리에다 절하는 사람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좌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요게 이제 뭐 전체적인 큰 뭐 틀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요게 이제 입수라고 합니다. 들어올 자입니다. 들어올 입자로서 입수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이거 좌측을 이제 청룡이라고 합니다. 청룡이라고 하죠. 청룡이라고, 여기는 이제 백호라고 합니다. 이 백호. 흰백자 쓰고, 호랑이 호자 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백호고, 이제 청룡, 백호, 여기는 이제 뒤에 현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신사라는 말을 들어봤죠. 앞에는 주작, 그 춤추는 그렇게 막 그 새 모양이죠. 하나의 그 전설적인 어떤 그런 인물이죠. 다 인물 자체가 뭐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조금 뭐 다른 어떤 그런 표현이기도 몰라도 이 백호라든가 이 청룡 이런 것은 하나의 사상의 어떤 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뒤에는 이제 현무에서 거북이가 되죠. 이 안산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그 주작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안산 뒤에 또 조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러면 딱 뒤에서 봤을 때, 이 청룡은 뭐냐? 자손을 뜻하는 거예요. 자손. 자손이라는 건 뭐냐? 내 직계 존비속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자손이 잘 되냐 안 되냐는 청룡 쪽에 달려있다. 그래서 출세에 가도를 달린다는 것은 다 청룡.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든가, 아이들이 어떤 그 사회에 진출하든가 이런 것은 다 자식에 해당되는 청룡 쪽이다. 그 다음에 이 백호라는 것은 외손하고 여자를 속한다. 그리고 또 재물도 속한다. 그래서 백호가 잘 됐으면은 외손이라든가 딸이 잘 된다든가 재물이 많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안산은 이거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는 재물에 속하는데 이 안산에 따라서 그 기가 흩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또 안산에 의해서 묘자리가 위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산이라는 그 자체를 흔히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 지사라는 양반이 딱 보고 안산은 저 봉우리 정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좌양은 이렇게 넣는다 이렇게 하고 뭐 말씀을 하시죠. 그게 바로 안산 앞에 있는 산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야지 이 안에 있는 기가 다 나가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풍득수라는 것은 그 뜻은 자체는 장풍 바람을 막아주고, 득수 물을 얻는다는 얘기죠. 물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 재물을 얻는다. 물을 재물이라고 그래요. 재물. 그래서 바람을 막아주고 물을 얻는다. 그러면 바람을 막아준다는 것은 이 기가, 이 안에 있는 기가 바깥으로 흩어지지 않고 자손들한테 다 전달이 돼야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안방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방이 문을 딱 열었는데 다리가 보인다든가 아니면 현관에서 보인다든가 그러면 안방에 기가 보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방은 바로 묘자리하고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 어떠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청룡, 백호, 이제 그 현무, 주작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청룡 쪽에는 어디가 첫째고, 어디가 둘째고, 백호 쪽에는 어디가 진짜 재물이고, 어디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용열사수라는 말 많이 쓰는데, 죄송합니다. 용열사수인데, 이제 용이라는 것은 이제 이 내려오는 청룡 백호를 얘기를 하는 거고, 혈이라는 말을 써요. 용이라는 것은 이제 산에 내려오는 그 몇선자, 요게 바로 이제 용이라. 모든 청룡이나 백호 같은 것을 용이라 하죠. 혈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구멍혈자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그 조상님을 모신 자리,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묘라, 일반적으로 묘라고 그러죠. 묘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 옛말에 이제 묘라는 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인들 묘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왕이나 이런 왕비 같은 능이라는 말을 쓰고, 그렇게 하고 왕이 아니고 뭐 왕이 안 되고 뭐 군 있죠. 가령 얘기해서 뭐 왕은 한 명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형제들은 이제 죽으면 이제 원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능, 원, 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묘는 일반적인 하나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묘라고. 이제 사라는 말을 씁니다. 사. 이제 사라는 말은 이게 모래사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주변에
모든 산을 전부 다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혈자리에서 봤을 때 모든 게 보는 게 사라고 그래요. 나무가 됐던 하다못해 주변에 청룡 끝에 내청룡 외청룡 내백호 뭐 다 됐건 간에 다 이런 것을 이제 사라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사를 모래사자로 쓰냐면 여기에 대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원래 이 공부가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 굉장히 어렵다. 그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사대부집에 계신 분들은 공부를 안 하셨어요. 그 누가 공부냐? 중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직업적으로 따져보면은 그 통역관하고 저희들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직업이죠. 옛날에. 그리고 한의사 그분들도 우리 같은 맥락에 계시고 우리 그 지사 같은 맥락의 중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인분들이 대부분 그래도 공부를 좀 하신 분이죠. 그래서 선비관자를 써주죠. 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만 배우셨는데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제 전달이 안 되죠. 전달이 안 되고 일부 어떤 소유물이 된 거, 중인들의 어떤 소유물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 누가 공부를 하셨어요? 스님들이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스님들은 이제 산을 넘어고 이 산 저 산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하다 이렇게 배우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스님들은 산을 다니시면서 직접 배울 수 있지만 일반인들 같은 거 산에 가서 자꾸 이렇게 하기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강이나 이런 넓은 뜰에 이제 간다. 가가지고 그 강변에서 모래를 이렇게 싸놔요. 모래를 싸놓고 물을 이렇게 보여. 그 물 보면 어떻게 해서 뭐 우선수다, 좌선수다. 우선수님이면은 이제 이게 좌선용, 좌선용이면은 좌선수면은 우선용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모양을 만들고 모래를 쌓아요. 그래서 바로 이게 사가 모래사자에 그런 어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이죠. 그래서 이게 용혈사수는 사신사라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면은 어떤 물이죠? 우리 산에 가면 물이 하나도 없던데 그 물이라는 건 비가 와도 흐르는 거 아닙니까? 한치가 높아도 산이요, 한치가 낮아도 물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그건 대륙이잖아요, 대륙. 거기서는 딱 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치면은 어떻게 돼요? 한치. 손가락 하나 들었다가 말다 하죠. 손가락 하나. 그러면 그 손가락 하나 사이 밑에서도 낮은 곳에는 물이 흐르고 높은 곳은 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용혈사수에서 그런데 우리 음양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용은 이 음이라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죠. 동적이죠. 그리고 물은 양이라고 합니다.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동적, 이건 정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음과 양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산에 이제 앞으로 이제 곧 가실 거니까 이제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요 정도는 용혈사수가 그래서 이게 청룡이고 이게 백호고 저게 안산이고 뒤에 내려오는 게 현무 주룡이구나. 추룡이 괜찮겠다.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아버지가 계신 데가 공중묘지인데요. 그러면 그런 데도 가서도 그 그러니까 묘자를 중심해서 사방 멀리 있는 것을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청룡이라는 게 여기서 20리, 30리 될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어요. 가까운 것을 멀은 것을 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청룡, 외청룡, 내백호, 외백호라는 그런 말들. 그래서 겹겹이 쌓이면 가장 좋습니다. 겹겹이. 그래서 사가 하나 쌓이고, 그 다음에 하나 쌓이고, 하나 쌓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겹이면은 아주 좋은 자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명당이 아직까지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합니다. 명당은 집터나 묘자리나 있습니다. 있는데, 명당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3대에 의해서 적선을 내야 된다고. 땅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리를 잡아놨다. 그러니까 일명적으로 나이 드신 분이 치표를 하러 간다고 그래요. 치표. 그 치표를 한다는 그러는데 저는 치표를 한다고 그래도 제가 항상 마음에 꺼림직한 게 과연 이분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기냐 아니냐 하는 것도 조금 의심쩍습니다. 그래서 땅은 아무나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은 그만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인간은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풍수지리에 가장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예요? 풍수지리. 글자 그대로 하면 바람과 물과 땅의 이치를만 잘 아셔라 이거죠. 거슬리지 말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안방을 봤으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안방을 봤으니까 이제 부엌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엌. 이제 부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부엌 같은 거는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항상 이용하시죠. 여자분들이. 그래서 부엌은 이제 보통 어느 곳을 많이 선택을 하냐면요. 부엌은 가장 좋은 게 이제 부엌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불을 이용해서 사용하죠. 불을. 그러면은 이 방이 자체가 동사택 서사택을 하면서 제가 오행을 한번 그려드렸을 겁니다. 그 오행 자체를 지금 많이 이해를 안 가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 오행이라는 게 목화토금수가 오행입니다. 그게 오행인데 이제 서로 이제 상생하는 법이 있어요. 상생하는 법인데 목은 화를 상생을 합니다. 목생은 화를 내줘요. 그래서 동쪽이나 동남쪽의 부엌이 가장 좋다고 그랬는데 부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한번 실험을 한번 이제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서쪽에다 음식을 넣고 동쪽에다 음식을 넣고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시간에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상하는 거, 음식이 상하는 속도가 서쪽에 빠릅니다. 서쪽에. 그거는 뭐냐? 서쪽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쇠한이 지죠. 항상 모든 게 서서히 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기운도 서쪽 기운은 안 좋아요. 그래서 동쪽에 부엌을 놓으면 음식도 맛있고 가장 좋은 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 그리고 서쪽에 놓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점점 세지죠. 그래서 재물은 우리가 항상 부엌에서 음식의 어떤 게 준비가 되면서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벌으면은 부엌에서 음식을 많이 하죠. 그런데 부엌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그러면 부엌의 자리를 잘못 앉으면은 음식도 상하지만은 재물도 나가고 또 집안의 구조 자체도 좀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대문, 안방, 부엌의 구조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최대하는데 일단 이제 부엌이 어차피 이제 서쪽으로 됐어요. 뭐 어쩔 수 없는 상이 아닙니까?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서쪽에 창문 같은 거를 한번 잘 보세요. 창문이 서쪽에 너무 막혀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창문을 조금 좀 개방을 하고 그 또한 이제 그 안에 보면 뭐 냉장고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전기 밥솥이라든가 아니면 가전제품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전제품도 보통 그 창문 가까이다 놓아야 돼요. 그 창문 가까이다 도초히 놓을 수 없는 시점에는 벽하고도 띄어야 된다. 왜냐면은 그 뒤에 있는 가전제품에 대한 전자파가 좋지 않은 방위가 된 상태에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주부한테는 커다란 어떤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방위는 방위를 바꿀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바로 이제 이런 방법을 쓰죠. 그렇게 하고 현관에서 열고 안방을 보고 이제 부엌을 봤습니다. 근데 부엌이 또 이제 보인다. 일하는 모습 이제 뒤가 이제 딱 열고 들어가니까 뒤에 이제 뒷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거기를 뒷모습을 안 보이게 이렇게 하나의 꽃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좀 막아놓는다든가 정면을 안 보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도 하시면 화장실 같은 거 확 열으면은 그 안에 계신 분이 정면에 딱 부딪히면 굉장히 막 당황을 하고 그러죠. 그 안에 있어서는 불안하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문은 항상 중심에서 기의 전달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들어갔을 때 정면으로 통한다. 이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자녀방이죠. 자녀방은요 부엌하고 가까우면 안 돼요. 절대. 왜? 부엌의 어떤 화기로 인해서 자녀가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또한 부엌에 가까우면은 자꾸 먹으러 간단 말이에요. 이게 먹으러 가고 그러면 살도 찌고 애가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안 되죠. 그래서 자녀방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상황도
아이들 방도 어느 방에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남쪽에 있고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애가 공부할 때 되면 이제 북쪽이나 북서쪽에 자리를 잡아주라고 그랬죠. 그런 방위로 다 구성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은 대문, 안방, 부엌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자, 문을 열었을 때,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안방, 부엌이 눈에 비치면 안 된다. 그래서, 가운데 문을, 미닫이를 문을 달아서 안 보이는 쪽으로 문을 열어줘라. 그래서 약간 돌아가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만약 보일 때는 방향을 좀 틀어야 되겠죠. 특히 이제 부엌 같은 거 못 틀으니까 뒤에다가 꽃을 놓는다든가 그래서 허리 부분까지 놔서 정눈에 안 보이게끔 그렇게 설치를 하면 좋습니다. 오늘 음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원래는 이제 거실하고 아이들 방까지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여기 약간의 어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녀방, 그리고 거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어떠한 이제 방위 구조, 이런 구조를 전체적으로 하고 이제 화장실도 욕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아파트를 전부 다 모형을 떠다 놓고 하나하나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